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하이데거가 들려주는 존재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하이데거는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존재에 대한 물음, 이게 하이데거 사상의 집약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령 데카르트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서 이 존재한다,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그렇게 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존재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의 물음은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연구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 언급한 철학자가 없었죠. 왜냐? 존재의 물음은요, 너무나 뻔한 것 또는 내용이 텅 비어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거죠. 데카르트는 그 결과 서양 철학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서양 철학을 바른 길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죠. 이제 하이데거의 생애를 알아볼게요. 마틴 하이데거는요, 독일에서 수공업자 가문의 자손으로 출생을 해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에 의거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그래서 예수회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1909년부터는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맨 처음에는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수학, 자연과학, 역사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참전을 하죠. 그런데 이 참전을 통해서 주목한 게 있어요. 이런 물음을 갖게 된 거죠. 과연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편리함만을 제공하는가? 이러한 탱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된 거죠. 오히려 과학기술은요, 인류를 고통과 부자유로 몰고 간다는 거죠. 결국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편하게 살았던 인류가 오히려 이 과학기술에 종속된다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원인을 아까 말했듯이 서양 철학사에서부터 잘못됐다, 그런 잘못된 존재론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서양 철학의 존재론은요, 이성과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이데거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그 철학 자체, 이것보다는 그 철학 그 자체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런 이 생각은요, 스승 후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후설이 그럼 과연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후설은 현상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후설은요, 1916년 후설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부임을 하자 후설의 조교로 그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단히 큰 사상적 영향을 받은 건데, 이렇게 받은 현상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현상학이란 본질을 직관하는 의식에 관한 학문이었습니다. 본질 그 자체에 관한 학문은 아니었고요. 여기서는 본질을 직관하는 의식에 관한 의식에 초점을 둔 학문이죠.
후설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그들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요. 본질을 직관하는 의식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순수하게 사물의 본질을 직관하는데 그렇게 방해되는 요소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방해되는 요소가 이를테면 종래의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론 혹은 가설, 종교적, 사회적인 윤리적 전통에서 얻은 그런 선입견, 그런 의견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실존 판단도 제거하고 사실과 본질을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순수한 본질의 세계를 지향성의 원리에 의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후설의 현상학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식 그 자체에 관한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23년에는요 마르부르크 대학의 초빙으로 이제 교수로 역임하게 돼요.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현상학 이런 거를 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1929년 이제 후설의 후임으로 자기 모교 프라이부르크 대학 여기에 되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취임 10개월 만에 총장직을 그만두고 다시 사색과 강의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총장을 했던 것은 하이데거를 평생 따라다닐 오명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 이때 나치 집권 하였거든요. 히틀러 아시죠? 그런 나치 집권 하였는데 거기서는 하이데거 정부의 비협조적이야 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근데 웃긴 건 또 반대로 전쟁이 끝난 후에는요 프랑스 군정 하에서는 하이데거 왜 이렇게 나치에 협조적이었니 하면서 또 비판을 하고 강의를 금지시켰던 거죠. 나중에 독일의 대표적 주간지 슈피겔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슈피겔과의 대담에서 내가 왜 총장을 취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해명을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어쨌든 그 여파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는 연합군에 의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하지만요 1951년에 다시 복직을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명예교수로 퇴직하고도 강의, 세미나 이런 걸 계속하고요 여러 사색을 하고 이런 저술들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제일 이 하이데거의 저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존재와 시간이라는 건데요. 이게 1927년 이루어졌고요. 이걸 필두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혹은 진리 본질에 관하여 이런 책이 그의 주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데거의 생애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계속 존재의 물음이다 뭔진 모르겠지만 자꾸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존재란 뭘까요? 우리 존재는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뭐뭐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꽃, 나무, 자갈돌 이런 것들이 수많은 존재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왜 내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반면 이렇게 내가 누굴까? 내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이데거는요 인간이 존재를 묻고 자기 존재를 그렇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런 꽃, 나무, 자갈돌 이런 거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존재의 물음을 가지는 인간,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현 존재다 라고 본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꽃 존재하는 거 맞죠?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무도 존재하는 거고 이런 돌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럼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내가 왜 여기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겉으로 드러내는 현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은 이런 나무, 꽃, 돌 이런 것과 다릅니다. 꽃은 그냥 그 자리에 주어져 있는 거지만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고 현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존재인 인간을 하이데거는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자, 실존이란 말 조금 어렵죠? 실존을 풀이하자면 밖으로 시스터 이게 세우다, 밖으로 나오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관념론적 본질 규정 혹은 합리주의 체계 밖으로 나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고 쳐요. 애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좋아하고, 남들이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나도 피아노를 배우는 그런 행동 어때요? 주체적이지가 못하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주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돌아와 봅시다. 그럼 이렇게 구체적 개별적인 존재, 즉 주체성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그런 본래적인 삶을 살아야겠죠? 이제 우리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장 그림자 연극입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작가가 꾸민 수아도 나오고 디자이너를 꿈꾸는 아르미도 나와요. 이런 여러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는데요. 올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연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금을 모으고 준비를 하죠. 근데 갑자기 이 혁수란 친구가요,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씨 착한 아이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했던 자금을 모아서요, 우리 친구 혁수를 위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없으니까 연극을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그때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금 바로 이 친구가 개구 장난꾸러기 현인데요. 병원에서 지금 손으로 이렇게 나비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비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돈이 안 드는 그림자 연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자가요, 하이데거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림자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림자가 있으려면 빛이죠, 빛. 자, 빛과 그림자는요 서로 반대 개념 같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면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거잖아요. 그림자도 만들 수 없겠죠? 그냥 깜깜하기만 하면 그림자가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림자만을 보고요. 아, 이 그림자만이 진정한 존재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과연 진정한 존재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림자의 세계일까요? 자, 이처럼 그림자의 세계는요, 빛과 같이 존재의 의미가 숨어있는 세계입니다. 이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숨어있는 이 빛의 세계, 이 빛의 세계를 찾는 것처럼 존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이 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